팔란티어는 미국 육군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자신들의 AI 솔루션,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솔루션으로 이런 재고 관리나 유지 보수에 대한 솔루션을 AI를 사용해서 진행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성공적으로 예산을 줄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부품 중에서 이제 그 부품이나 이런 솔루션 중에서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조합해서 솔루션하는 게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장점이고. 네. 자, 이제 공중에 갔다가 바다에서 공중으로 갔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지난 2년간 가장 혁혁한 방위산업 업체를 꼽아보자면 역시나 뭐 LIG 넥슨도 있고 하지만은 압도적으로 한화예요. 한화가 이제 한국 최고의 방산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하나 오션까지 하면서 완전히 통합된 육해공을 모두 통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출이 많이 되는 거는 이제 역시 육상무기 쪽에서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신기한 게 2년 전 이전만 해도 어느 나라에 무엇이 나가는지에 대한 공시라는 게 있지를 않았어요. 맞습니다. 모든 게 다 비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4년 전에 5년 전에 이걸 투자해봐서 알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알기가 어렵구나. 네, 맞습니다. 골 때리네. 그래서 완전히 안개 속에서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 하나는 이걸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비밀에 쌓인 사업들이 많고요. 요게 대해서 제가 살짝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게, 하나의 주가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있다,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의 주 수입 대상국들이 엠바고를 정말 많이 요청합니다. 네. 특히 중동 국가들이 좀 심한데, 한국에서 뉴스가 나온 거에 대해서 지우는 책임까지 사실 하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무기를 수입할 때 자기들이 뭐 무기 수입하고 이런 것들이 국내 여론에도 좀 좋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 거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니까 이런 게 좀 덜 이제 괜찮아진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로 하나하나 우리 정부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방산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말을 하고 공개를 해야지 다른 고객들도 이게 요 회사가 샀다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니까, 요런 엠바고에 대해서 좀 많이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것도 있고, 네. 아직도 근데 특정 국가들, 국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나라가, 그 평화를 사랑하는 뭐 왕족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 무기를 막 긁어 모은다는 걸 아직 좀 싫어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설득의 결과가 상당 부분 먹힌 게 지금 현재 하나의 공시라고 돼 있지만, 아직도 사실 절반 이상은 수출에 그 비공개가 너무 많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방산업체는 인간의 생명 기준으로 보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수출할 만한 거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 또 너무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수출 사업 과정에 가지고 불투명한 사건들, 불투명성이 비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유럽 국가에서 자주 있었고, 특히 영국이 이게 큰 스캔들이 한번 난 적이 있어서, 가급적 방산 수출이 어느 나라에서 뭘 수출한지는 공개를 하는 것이 이제 이 거버넌스적으로는 좀 그게 더 적합하다,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지만, 고객들이 말하지 마라 하면 아직도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뭐 하나의 뭐 최근에 계속되는 공시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 공시가 저는 혹시나 이게 이제 주가를 띄워야 되는 입장, 유상증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띄워야 되는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의문들이 있어서 했는데, 뭐 꼭 그건 아니다. 공시가 나오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가 이제 주식을 띄우고 싶은 의도가 없는 것은 없을 리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이 부정할 수 없고, 실제로 매출을 올린 것은 맞으니까 뭐 가라로 매출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가 얼마나 저평가된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하나 입장에서는 정상화된 것이나, 유상증자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요런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유상증자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투자자분들한테 우리가 유상증자 받은 돈으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단 지금 만들어난 단계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상증자로 뭘 할 건데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게 사실이고 하나 입장에서도 그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서 좀 어떻게 하면 미래 신사업을 투자해가지고 하나가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하는가 요게 대한 R&D 부분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네. 자, 이제 뭐 한국 업체들을 주로 돌아봤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것은 방위산업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입니다. 특별히 AI를 이용하는 기업들인데요. 한국 분들도 많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바로 팔란티어. 최근에 이제 이름이 막 들리고 있는 회사가 안드릴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하는 일이 뭐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미국의 그 방산 스타트업으로 지금 팔란티어 안드릴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이들이 잘 나가게 되고 이제 성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원래는 무기를 살 때 이제 ROC라는 걸 삽니다. 그러니까 뭐 크기는 얼마고 무게는 몇 톤이고 속도는 몇 킬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군대가 표를 짜서 주면 거기에 맞춰서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두 회사는 솔루션을 팝니다. 미군이 필요하는 솔루션을 파면서 성장하고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데 가령 이제 안드릴 같은 경우는 이거죠. 미국이 트럼프 일기 정부 때 멕시코 이민자들이 문제야. 장벽을 세워야 되는데 모든 데 장벽을 세울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안드릴이 국경 방어 솔루션 펄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성장하게 된 거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뭘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혁신을 보여주겠다 한데 비용 절감에 대한 혁신을 많이 보여주고 납기에 대한 혁신을 많이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팔란티어가 AI 기업이기 때문에 국방 쪽에 있어서 이 사람을 죽이는 AI 이런 거 연구를 하고 막 전쟁을 혼자서 결정하는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가심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없는 것은 아니야. 실제 매출이나 이런 것은 결국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해외 사업은 좀 팔란티어가 이제 국내에도 지금 지원해가지고 지금 국방부랑도 협의도 하고 있고 이런데 국내 사업 중심으로 어떤 걸 제안하고 있냐고 하면 팔란티어가 제안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국에 팔아먹은 솔루션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거 예시를 든 게 부품 관리 AI예요. 무슨 말이냐면 헬기 중에서 아파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공격 헬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멋있고 가격도 좀 비싼데 이 수리 부속이 좀 비싸요. 유지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팔란티어는 미국 육군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자신들의 AI 솔루션,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솔루션으로 이 헬기들이 언제 고장이 나고 부품을 어떻게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를 얼마나 쌓아야 되고, 이런 데 대한 이런 재고 관리나 유지 보수에 대한 솔루션을 AI를 사용해서 진행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게 성공적으로 예산을 줄였거든요. 미국이 아파치 헬기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도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면 같은 수준으로 비용 절감이 된다. 네. 이런 이제 비용 절감과 유지 보수를 LLM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특히 많고 한국에 일단 팔지 않거나 미국에 이제 새로 시장에 개척한 것들 중에서는 이제 거대한 엣지 AI 같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휴대폰 같은 데 들어가는 이제 기기에서 돌아가는 디바이스 AI, 엣지 AI라고 하잖아요. 팔란티어는 트럭에다가 AI를 넣어서 원래는 CIA 본부라든가 아니면 뭐 최고 지휘부, 뭐 대통령실 있고 이런 데서 온갖 그 인공위성이라든가 정찰기 뭐 이런 데서 받은 정보를 하나로 합쳐서 주는데 요거를 그 대대나 여단 단위에서 묶을 수 있는 왜냐하면 엣지 AI가 엣지 AI라고 사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엔비디아의 LLM 칩이라는 이런 LLM 기능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서버를 트럭 안에다 넣어가지고 직접 인공위성이나 정찰기에서 나온 정보를 받아서 지가 필요한 정보를 여단이나 대대 소부대 단위에서 적게 하는 팔란티아의 그 정보 수집도 타이탄이라고 하는 게 오늘 발표돼서 미국에서 지금 판매돼서 한다는 게 이런 기능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랑 팔란티어랑 협업을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제가 일부나 아니면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중에 드론 전투함이 이제 대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팔란티어랑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생산 솔루션 그러니까 그 공정 최적화 이런 거에다가 서비스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기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네브레스라고 하는 무인 선박을 팔란티어랑 HD 현대중공업이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팔란티어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 인공지능에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무인 보트에 대한 하드웨어를 만든 건데 자폭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걸 탑재해 가지고 이런 중국 근처 남중국해에서 이제 중국 군함이랑 전투를 할 때 몰래 요리조리 숨어 다니면서 자율적으로 다니면서 무기를 발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연구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안드릴이라는 회사는 그 팔란티어처럼 뭐 미국에서 점차 확장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가요? 네, 안드릴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 안드릴은 팔란티아보다는 조금 더 하드웨어 중심적입니다. 다만 이제 이 솔루션을 해결한다는 이 방법은 같고 이 팔머 너키라는 이 CEO가 사실 한국에도 온 적이 있어요. 그 원래는 게임기 만드는 아저씨였어요. 네. 그 VR 게임기 만들고 하다가 이제 그 대박난 자본금으로 피터 틸의 투자를 받아서 방산 솔루션을 했는데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드웨어들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모아서 자기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시장에서 진출한다. 그래서 국경 방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쓴 부품들이 있고 그 레이더 같은 걸 수입하거나 테스트를 하고 있고 드론을 잡는 솔루션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걔들의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드론을 잡는 방식 중에서 뭐 전파를 쏘거나 뭐 전파 방해를 하고 막 레이저를 쏘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거 말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아, 드론과 드론끼리 몸통 박치기를 해가지고 하면 아군 피해나 적어지고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구나. 전파 방해를 만들면 그 전파 방해에 대응하는 기술이 같이 발전하니까 언젠가는 이게 막힌다. 이래서 안티 드론 중에서 하드케이 드론이라고 드론과 드론이 직접 부딪히는 드론을 만들어서 파는데 팔 때 만드는 방식이 기존에 있던 부품들을 수집하고 원래는 이 용도로 쓰이지 않은 것 중에서 이거는 활용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있습니다. 가령 이런 안티 드론 솔루션 중에 드론이 직접 적 드론을 찾아가지고 쏘는데 파괴를 하는데 이 파괴를 할 때 쓰는 센서를 어디서 구할까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구합니다. 이게 업체를 제가 이제 NDA가 걸려 있다 해서 말은 못 하는데 어느 회사 갔냐면 현대자동차나 기아한테 그 협력업체 중에서 그 우리가 자동차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 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네네. 그게 레이더입니다. 이 초근거리 레이더로 해가지고 하는데 자동차에 붙이는 이런 초소형 레이더를 갖추는 거를 이제 회사한테 접촉해서 야 이런 사양으로 너네들 하드웨어 조금 바꿔서 우리한테 공급해줘. 어디에 쓸지는 니들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공급받은 다음에 그걸 드론에 붙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부품 중에서 이제 그 부품이나 이런 솔루션 중에서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조합해서 솔루션하는 게 안드릴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런 장점이 극대화돼서 이제는 원래는 조그만 국경 방어라든가 아니면 자폭 드론인 거 만들다가 이제는 거대한 전투기, 무인 전투기까지 만들어서 YEQ-44라는 이제 안드릴 퓨리라는 전투기가 나오는데 이 전투기를 만들므로 해서 유인 전투기랑 무인 전투기가 같이 돌아다니고 네. 그 팔란티아에서 준 AI를 사용해가지고 비행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반 전투기보다 훨씬 싸니까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단기간에 이제 뭐 주변 전쟁이 났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아주 뭐 쉴 새 없이 한국 그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갔고 하늘에서 한 육상 왔다가 외국계 방산업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한번 쭉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거침없이 다 쭉쭉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김민석 에비에이션 위크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